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까? 하는 것들까지 모조리 알아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꿀우당! 잘 지내셨죠, 우리 두기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문을 열까 고민해 봤는데, 동네북이라는 표현 알죠? 관용구죠? 네. 동네북이다 이런 얘기. 왜 이 말이 생겼는지 아세요, 혹시? 그건 그냥 모르고? 맨날 두드려 패서 만만하게 그냥 두드려 패서 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때리는 북이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럴 때 그래서 동네북 아닌가요? 절반 정도 맞은 게 만만해서 그런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뭐냐면은 사물놀이가 이제 4개의 악기잖아요. 네. 꽹과리, 징, 장구, 북. 근데 북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좀 기술이 필요한 악기잖아요. 근데 북은 그냥 아무나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만하게 그냥 장단에 맞춰서 때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때려도 얼추 다 장단에 맞는. 그렇죠. 그래서 동네 북이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약간 깍두기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우리 깍두기 느낌. 같은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 동네북이 좀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동네북이 되어드릴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필요할 때마다 뭐 다시 보기면 다시 보기, 본방송이면 본방송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우울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희 꼬리곰탕 찾아주시고 이렇게 뭐 만만하게 시작을 해볼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첫 번째 문제로. 어떻게 해? 첫 번째 문제.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내가 제가 내가 꼬였어요. 야, 이럴 땐 빨리 퀴즈나 풀자. 하나, 둘, 셋, 출발! 첫 번째 문제로 유튜버로 해볼게요. 유튜버 그렇지. 야, 이거는 떼놓은 당상이다. 네네. 인터넷에서는 거의 모든 정보가 공짜인 시대입니다. 누구나 필요한 만큼 정보를 찾아 쓸 수 있고 반대로 능력이 닿는 만큼 자발적으로 정보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유튜버가 있습니다. 정부는 고소득 유튜버의 세금 징수는 물론 세무조사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금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꺾여. 그럼 그렇지. 이것은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금융기관 또는 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석유회사 등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부과하여 빈민들을 지원하는 데 쓰는 세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답. 긍휼세. 이거 우리 푼 거 같은데? 맞아요. 맞지? 아니에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고소득자나 기업에게 부과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어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지원 사업에 쓰는 세금이다. 정답 길동세. 홍길동. 로비누세? 로빈후드의 정답입니다. 이거 나 아는 거였어. 그러면 나 그냥 던진 건데 이게 무슨 거 기억이 있나 봐. 와. 기출 문제 맞죠? 근데 나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없는데 어떻게 맞춘 거지? 탐욕스러운 귀족이나 성직자 관리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준 로빈후드처럼 빈민들을 지원하는 데 쓰는 세금을 말하고요. 2008년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정부는 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석유회사에게 초과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고 식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로빈후드세 도입을 추진했다라고 합니다. 6개월 전, 1년 전이었으면 절대 못 맞췄지. 절대 못 맞췄습니다. 막 토스 팡팡팡팡팡팡. 찬스 2번 썼습니다. 찬스 2번. 나는 저걸 하고 싶어. 무료 마케팅에 지금 급하게 만드신 거잖아. 네. 근데 급하게 저거를 하신 걸 보니까 강의 내용과 뭐 관련이 되어 있나 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들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무료 마케팅 주세요. 주세요. 무료 제공 마케팅은 비교적 성공률이 높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인터넷 회사들이 앞다투어 공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일 텐데요. 무료 서비스로 모아놓은 이용자들에게서 이익을 뽑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케팅 전략에 관련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경우 적당히 기능에 제한을 두고 자, 보세요. 정답 버저닝. 정답입니다. 버저닝. 그렇지. 버저닝. 우리 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거든. 맞습니다. 그냥 단순 광고, 네. 버저닝, 이제 버전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이어리트. 이제 해적과도 같은 네. 그런 전략인 거죠. 뭐 불법 복제를 아예 그냥 처음에 허용을 이용해내는 시켜서 거. 노출을 맞습니다. 많이 시켜서 나의 어떤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잠시 뒤 강의를 확인해 주세요.
강의 주제를 가볼까? 강의 주제를 한번 그래 강의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관련해서 맞췄으니까 네. 바로 연결해서 강의 주제 관련 문제 주세요. 강의 주제 관련된 퀴즈입니다. 이것은 일단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원가는 급속한 속도로 감소하게 되어 실제로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어인가요? 예. 경제 용어인가요? 그러겠지? 아닌가? 네,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요? 초이스. A or B? 아우르 B? 아니 모르겠어. 오늘 강의 주제가 뭐죠? 공짜 경제? 정답 프리 이코노미. 비슷합니다. 이코노미까? 정답 초이스 이코노미. 그렇지. 프리코노미. 이코노 프리. 프리코노미. 프리코노믹스. 프리코노믹스 정답입니다. 이거 진작에 맞은 걸 해줘야 지금. 이거는 프리이코노미까지 했으면 야 하나의 맞췄다. 단어라서 정확하게 용어가 오케이. 나와야 되고요. 이야기하신 대로 프리라는 단어와 이코노믹스라는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롱테일 경제학의 저자 크리스 앤더슨에 의해서 소개되었고요. 한국에서는 프리이코노믹스는 주로 신경제 또는 공짜 경제학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물론 이제 이런 방향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제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연구를 해서 내신 거지만 앞에 강의 들었을 때 전혀 어려운 내용이 없었잖아요. 왜냐면 실제로 저희가 유튜브 볼 때 광고를 스킵하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대단하네요. 학자들이란. 그들이란 그들이란. 프리이코노믹스까지 지금 저희가 세 문제 맞췄죠? 공짜 점심은 없다로 한번 가볼게요. 공짜 점심은 없다? 네. 오늘 좀 공짜, 프리 이런 게 많네요. 공짜 점심은 왜 없을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세멜슨이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어느 술집에서는 술을 일정 한도 이상 마시면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는데요. 얼핏 들으면 공짜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공짜로 점심을 먹으려면 그만큼 술을 많이 마셔야 했고 술값을 많이 내야 했다라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와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지식도. 그냥, 네. 점심은 뭐 점심, 오케이.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는 이 사람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회사의 모든 기술을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워렌 버핏 아니죠?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과 점심 먹으면 모든 걸 줄 수 있다고? 그럼 못 먹을 줄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네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인가 보네요. 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약간 동양 철학 이런 거에 굉장히 탐닉해 했었기 때문에 정답 부처. 생사 여부만 알려주세요. 생사 여부만. 죽은 사람 맞죠? 스티브 잡스가 아무나 찍진 않았을 거란 맞아요. 말이야. 자기도 이병철 회장 고 이병철 회장 삼성. 정답 예수. 나폴레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진영 씨가 네. 이수만 씨한테 도움 받고 싶은 거야. 나의 맞아요. 선배에게. 맞아요. 콜럼버스, 정답 솔로몬. 햄릿, 셰익스피어. 그 정의의 여신. 냉철한 판단 내리는 분. 우리 아이가 보는 한 40권짜리 위인전에 있을 만한 사람인가요? 누구지? 정답. 소크라테스? 정답입니다. 와우. 오늘 맞췄다. 형님 감이 완전히. 야, 좋아. 소크라테스 그 김래원 씨 아닌가요 혹시? 미스터 소크라테스? 저기 그려내냐? 죄송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을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었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애플의 DNA는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애플의 기술은 인문학과 결합되어 우리 심장이 노래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말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대결 진위와 훈이로 가시죠. 대결 진위와 훈이 객관식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전국의 주부들에게 공짜로 밥솥을 나눠준 밥솥 정치는 이 나라가 미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1. 칠레 2. 멕시코 3. 쿠바. 하나, 둘, 셋. 정답 3번 쿠바입니다. 진짜 난 당연히 국경을 생각했는데. 저도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파키스탄의 프로그래머 형제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형제는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공짜로 복사해 이용하자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바이러스였을까요? 1. 가비지 바이러스 2. 브레인 바이러스 3. 님다 바이러스. 하나, 둘, 셋. 어려울 거. 야, 정답 2번 브레인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그 줬어요. 선지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말씀하실 때 3번 님다 바이러스 이러면은 그러니까 가비지나 브레인은 그냥 쉬운 단어 오답용 같잖아. 맞아요. 그냥 만든 특히 가비지 같은 어. 거는 그냥 세 번째 문제입니다. 처칠은 미래를 위한 가장 훌륭한 투자는 어린이에게 이것을 먹이는 일이다 라고 말하며 이것 급식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달걀 2. 사과 3. 우유. 하나, 둘, 셋. 야, 똑같다 우리. 정답 3번 우유 맞습니다. 와우. 오케이, 맞았어. 네 번째 문제입니다. 성인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궁은 1. 경희궁 2. 창경궁 3. 덕수궁. 하나, 둘, 셋. 경희궁이야? 정답 1번입니다. 제가 궁 옆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아, 그렇지. 네. 야, 경희궁은 나 경복궁 생각했는데 경희궁은 어디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벨기에에서 열린 미스 노숙자 대회의 우승 상품은 무엇일까요? 1. 1년 무료 숙박권 2. 1년 무료 식사권 3. 1년 무료 의류 교환권. 하나, 둘, 셋. 정답 1번 무료 숙박권. 그치. 숙박이란 거 안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서 왠지. 아니면은 두 개를 뽑아서 우리가 퀴즈 하나 더 풀어서 맞춘 사람이 싹쓸이로 갈래? 그렇게 할까요? 온몸을 시원하게 해요. 묵은 때는 바이바이. 이것만 있으면 가제트 형사 만능 오프너. 추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원래 1958년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내세우며 추진한 운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966년 월드컵에서 8강 신화를 이룬 북한 축구팀의 이름이기도 한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천리마 운동. 오. 정답입니다. 야, 축하한다. 와. 야, 만능 오프너로 다 오픈하고 막 그래. 알겠습니다.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태웠다고. 오늘 아주 쾌조의 컨디션으로 모든 문제 올 클리어했습니다. 우리에게 깔끔합니다. 박수를 주세요. 주세요. 인터넷 속에는 공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검색 엔진, 이메일, 게임 등 공짜는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죠. 심심하면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고 워드 프로세스를 이용해 문서 작업을 하며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검색 엔진을 이용합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프리코노믹스 또는 공짜 경제라고 말하는데요. 프리코노믹스는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와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뜻합니다. 공짜를 통해 기업들은 여러 방법으로 이윤을 챙기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의 광고는 이익을 얻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컨텐츠를 무료로 주고 업그레이드된 추가 기능을 쓸 때만 요금을 받는 버저닝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건 인터넷에서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프리코노믹스라는 단어를 처음 쓴 롱테일 경제학의 저자 크리스 앤더슨은 5%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용자의 95%는 기본적인 기능을 무료로 쓰지만 더 많은 기능에 돈을 내며 쓰는 5%만 있어도 이익을 뽑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공짜는 가장 큰 시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동시에 어떤 속임수도 없는 마케팅 전략인 셈이죠.
독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칼 마르크스는 모두가 평등하며 필요한 만큼 쓰고 능력만큼 일하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 세계는 마르크스가 바랐던 모습과 묘하게 닮아있죠. 인터넷에 접속하면 누구라도 무료로 널린 프로그램들을 필요한 만큼 평등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로 한다면 유료 회원이 되어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그렇게 지불한 돈은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능력만큼 일한 것이 됩니다. 그 비용 덕에 사이트와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비자가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도 매력적이지만 공짜 경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새로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합당한 서비스 비용의 균형을 맞추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네요.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팁 러닝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 오늘도 안광복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아주 탁월한 질문, 한 두세 개 정도 아주 선생님의 마음에 쏙 드는 질문 했잖아요. 아주 뿌듯하셨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저 칭찬을 엄청 해주셨어요. 네. 그럼 제가 신나서 더 잘했거든요. 맞아. 그럴수록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맞아. 근데 문상훈이 좀 그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또 문상훈 군의 활약을 여러분들 두기들도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주제 여쭙겠습니다. 오늘 주제도 저희 문상훈 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 프리 이코노미라는데요. 공짜 경제. 오. 인터넷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문상훈 군이 하는 유튜브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이게 좀 많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크게 붐업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진짜 잘 들어야 되겠다. 네. 둘 다. 네. 그 제 설명이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이제 경제학적 설명, 그리고 두 번째 철학적 설명인데요. 첫 번째 파트는 경제학적 얘기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공짜 경제가 인류 역사상 굉장히 희한한 모습이에요. 네. 우리가 뭔가 이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얻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네. 인터넷에서는 모든 게 공짜인 게 당연해요. 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이상해요.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다 이익을 얻어요. 네. 이상하잖아요. 일상생활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데가 인터넷이에요. 예. 저는 디지털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터넷상이에요. 그 경제학자 중에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 공짜 경제를 뭘로 표현을 하냐면, 네. 영혼과 이론의 차이를 들어요. 이론하고 영혼은 사실 경제적인 차이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유튜브 하나 볼 때마다 이론식 내세요 하면은 구독자가 순식간에 싹 빠질 거예요. 딱 이론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 앤더슨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5%의 법칙. 5%. 구독자가 100명이면 그 중에 5명만 돈 내는 사람이 있어도 굴러간다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그 공짜 경제의 핵심이거든요. 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아까 광고를 붙여서 돈을 번다.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네. 옛날에 신문, 잡지들, 그리고 방송들 다 썼던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버저닝이라는 게 있어요. 버전 업 시키는 거죠. 공짜 버전은 누구나 써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유용한 정도를 쓰고 싶으면 500원만 주세요. 게임 같은 거. 마침 쌌습니다. 큰 돈이 아니지만은 워낙 사용자가 많으면 네. 100원, 200원만 모아도 엄청난 규모인 거예요. 이걸 버저닝이라 그러죠. 그리고 파이어리트라는 방법이에요. 해적질. 뭐죠? 해적질을 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불법 복제라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많이 볼수록 내가 알려지니까.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노출을 많이 시킨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수입은 어디서 얻냐? 인지도가 올라간 다음에 어떡하죠? 다음 작품에서. 그렇죠. 다음 작품에서 올 수도 있고 공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광고를 찍거나 버전이거나 해적질로 해가지고 인지를 높이거나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이제 규모의 경제를 키워서 돈을 버는 게 공짜 경제의 핵심이거든요. 일단 많아지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여기까지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많은 유튜버들이 망한 거예요. 잠깐 뜨고 무너진 거예요. 네네.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철학적인 배경을 알아야 공짜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공짜 경제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유재석이라고 봐요. 유재석 씨요. 오래가는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단순히 유명해서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네. 유명세라는 건 연기와 같아가지고 어. 떠서 가라앉아요. 그리고 발버둥 치면 취해져요. 어. 스캔들이 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오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문명의 본질을 꿰뚫어요. 공짜 경제의 핵심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중심으로 굴러가잖아요. 우린 이걸 상식이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괴상한 사고방식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돈이 중심으로 된 거는 최근에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전에 군국주의 시대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싸워서 이기는 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회도 있어요. 그 길먼이라는 굉장히 여성학자가 있는데 국가를 움직이는 원리가 돈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뭐냐면 모성이에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게 국가의 목적인 거예요. 경제를 돌리는 목적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공짜 경제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뭐냐면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인정 욕구예요.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 이걸 함으로써 물론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지만 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인정 욕구를 기반으로 돌려가는 게 공짜 경제거든요. 위키피디아가 브리테니카를 이겼어요. 브리테니카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 투자돼야 되는 작업이에요. 네네네. 근데 위키피디아 간단하게 이겨버렸어요. 인정욕을 이용했거든요. 이용자 10,000명 중에서 정보를 올리는 사람은 1명밖에 안 돼요. 1000만 명이 하루에 이용하면 10,000명에 1명이면요. 1000명의 기자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네요. 1000명이 새로운 정보를 무료로 봉사를 해줘요. 당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공짜 경제의 핵심이에요. 저는 왜 그 공짜 경제를 디지털 공산주의라고 부르냐면 마르크스의 이상이 완벽하게 실현됐거든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한다. 마르크스의 명언이에요. 내가 능력이 되는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꾸로거든요. 필요한 만큼 일하고 능력만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피곤한 거거든요. 근데 인터넷에서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시간 되는 만큼 유튜브를 찍을 수도 있고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정보를 끌어다 쓰면 돼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인정 욕구도 채워주고 필요한 거를 끌어다 소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빠진 게 있죠. 뭐겠습니까? 오래가는 제가 유재석 씨를 네네. 예로 들었는데 내 컨텐츠를 사용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지? 묻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포르노그래피도 전 세계로 휩쓴 작품이 없어요. 그 아무리 자극적인 영상도 전 세계에서 유행을 수십 년씩 끌어가는 게 없어요. 네. 아예 어떤 콘텐츠를 바라본 사람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인정 욕구가 키워졌을 때 내 콘텐츠도 살아남는 구조인 거예요. 질문 인정 욕구가 잠깐 헷갈려서 그런데 유재석 씨의 인정 욕구 말고 보는 사람들의 스스로에 대한 인정 욕구 또 있죠. 탁월한 질문이죠. 꿰뚫었죠, 그죠? 야. 자 보세요. 고대 철학자들이 뭐냐면 같은 것은 같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내가 그 굉장히 좀 추한 걸 봤어요, 그죠? 굉장히 나의 욕구를 자극하지만은 세상에 드러내긴 추한 거예요. 그걸 보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추한 사람인 거예요. 싫은 거예요. 어떤 지저분한 개그를 보면 정말 재밌게 1시간 웃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그걸 자랑하냐. 아주 친한 사람들은 얘기하지만은 광고하지 않아요. 조용한 골방에서 혼자 봐요. 성공할 리가 없죠. 그런데 도덕적인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자랑해요. 난 이런 걸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고 유재석과 나는 같은 과야. 나는 저런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야. 투영하는 거죠. 투영하죠. 같이 웃으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경제의 핵심을 돈으로 봤을 때는 답이 없어요. 네. 공짜 경제에서 핵심은 뜨는 게 아니라 나는 거거든요. 뜨는 거에만 집중하면 뜨고 추락하다가 나중에 되면 추한 아주 민낯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짜 경제에서 살아남는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역설적으로 도덕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이게 우리 방송계에 있는 우리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시각이어서 되게 뭐 신선하고 놀랍기도 한데
이 말씀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유재석 씨 같은 경우 진짜 오래 하기도 오래 하셨지만 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모든 거는 다 연결돼 있고 통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철학하는 사람들은 사회과학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 게 사회과학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관찰하지만 철학하는 사람들은 내면을 봐요. 무엇이 변하지 않는 가치인가. 새로운 해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2500년의 문명의 역사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앞으로도 안 바뀔 거예요. 거기에서 해안을 얻거든요. 훌륭한 작품들을 보면은 어느 작품이나 핵심적인 테마는 똑같아요. 최근에 동영된 그 부부에 대한 그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죠. 네네. 그거하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어떤 그 주제의식은 똑같은 거예요. 근본에 충실해라. 주제의식은 똑같은데 변형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주제의식을 잃고 표면적인 것만 이렇게 주의를 했을 때는 뭐냐면은 음식 재료 맛을 잊어버리고 설탕으로 승부를 내는 거랑 똑같아요. 이길 수가 없죠. 깊은 맛을 내는 노포를 어떻게 설탕으로 이기겠어요. 그 에릭 클랩튼 알지? 네네. 에릭 클랩튼이 뭐 유명한 기타 연주가기도 하고 뭐 가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에릭 클랩튼이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전 세계 공연을 다닐 때 정말 젊고 잘 치는 기타리스트를 데리고 다닌대요, 항상. 그 시대에 맞는 애들을. 그 딱 둘이 무대 위에 올라서 기타를 친대. 그러면 그 20대 세계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불리는 기타 엄청 잘 친대.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도 한대. 근데 에릭 클랩튼은 테크니션으로 따질 때 그들만큼 못 치지만 딱 치는 순간 사람들이 박수도 못 친다는 거야. 감동을 한다는 거지. 이게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극적이고 이런 현란한 주법 이런 것보다 본질이 진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야, 또 오늘 많은 걸 배운다, 진짜. 그 유튜브를 하는 이유를 내가 만약에 묻는다면 1번,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2번, 돈을 벌기 위해서 3번, 오래도록 내 직업이 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세 개 중에는 순위를 따지면 뭐야? 굉장히 탁월한 질문이십니다. 아, 야. 왜냐면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이걸 여쭤보려 했었거든요, 형님. 야. 제가 선생님 저는 공짜 경제의 상징이 너튜브라고 했을 때 저는 너튜브를 솔직히 말하면은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단으로 해서 하고 포트폴리오로 생각을 하고 너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제 목표고 그 중에 한 개가 이 꼬리곰탕이에요. 그런데 하면서 막연하게 그 다음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데 그 다음 무언가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 트렌드, 굉장히 트렌디하고 사업적인 뭐 다음 뭐 레거시 미디어가 어떻고 TV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 본질, 그 너머의 구조가 뭐가 있을까가 항상 궁금했는데 여쭤보고 싶네요. 인생 인도표를 제대로 따라왔죠. 노력했으니까 저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유를 알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이게 왜 괴로운지를 알면 견뎌요. 내가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잠을 못 자는 거다 하면 버텨요. 그냥 졸린 거 참으라 하면 못 버텨요. 뒤집어 볼게요. 이유가 있으면은 오래 가요. 이유가 없으면 오래 못 가요. 재밌네. 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지루해도 버텨요. 그게 그 사람 다움이거든요. 정말 탁월한 어떤 큰 인물, 배우들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의 존재감이 있어요. 그런데 트렌드만 쫓아갔던 사람은 그걸 놓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배경으로 녹아들어가만 고민했을 뿐이지 자기가 중심이 되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문상훈 다음이 뭔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작품들을 보면서 자기 다음을 한번 찾아보는 게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멋진 강의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극이란 건 막을 내리기 마련이잖아요. 우리도 항상 우리 카메라 너머의 두기들의 진심을 항상 헤아릴 줄 알고 우리 스스로도 진정성, 진심을 찾으면서 열심히 꼬리곰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